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면서 이 감염병의 전염력과 치사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또 보건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다행히 치사율이 다른 비슷한 감염병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단순히 비율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병으로 숨진 분이나 그 유족들에게는 치사율이 100%인 겁니다. 입원할 병실이 없어 자택에 있다 숨지는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므로 비어있는 병상을 못 내놓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서로 담을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담 대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91명에 이릅니다. 어제는 천안을 중심으로 하루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만 어제도 22명,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68명으로 늘면서 천안이 슈퍼 감염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10대 청소년 등 확진자 가족들까지 확산되고 있고 천안시 공무원도 첫 확진됐습니다. 반면 확진자 역학조사와 동선 공개가 늦어져 시민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4명이 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540여 명이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공의료원인 대전의료원 건립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출몰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재확인된 만큼 지지부진한 건립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식약처 인증 없는 불량 마스크를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유통하던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잠정 운영 중단했던 서천 특화시장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101주년 3.1절을 맞아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홍성이 고향인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봉오동 전투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안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종시에 공천했습니다.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영업범위 제한 여부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간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 이 천안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죠. 네. 이 밤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소식 있나요? 네, 일단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소식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천안을 중심으로 하루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천안 확진자 중에선 2살과 8살 어린이, 10대 청소년 6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의 누적 확진자가 모두 91명에 달했고요.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가 76명으로 80%가량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대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루에 20명 이상이 늘었다는 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주 감염원이 나왔나요?
아직 확실하게 주 감염원이 무엇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충남보건당국은 천안의 한 피트니스센터 줌바 댄스 교실에서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일부 확진자들의 가족들도 감염되면서 전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서 의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시설 전체가 격리됐던 천안 21세기 병원은 입원 환자 등이 음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 해제됐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며칠 잠잠했던 대전에서도 어제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 월평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미용사 한 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즉시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근무했던 대전시 궁동 리소헤어 충남대점을 임시 폐쇄했고요. 시 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동선만 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새벽 4시 반과 아침 7시에 둔산동에 있는 24시 타잔 피트니스센터에 들른 것 외에는 주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근무지와 자택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인 피트니스센터를 다닌 만큼 다수의 접촉자 가능성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자치단체에서는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에 대한 명단을 토대로 해서 그 코로나19 감염 여부 조사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을 내려받은 이후로 의심 증상 여부 조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542명이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4,70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유증상자 신도 271명 가운데 62명이 음성 판정을, 유증상자 교육생 3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과 충남에서도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7,34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0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요. 6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어제가 3.1절 101주년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념식이 모두 취소가 됐죠. 그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는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다들 봉오동 전투 아시죠? 영화로도 이미 나왔지만 봉오동 전투는 1920년 독립군 최초의 승전보를 알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또 봉오동 전투하면 홍범도 장군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올해 국내로 봉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건 봉환한 홍 장군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서울현충원은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더는 없어서 대전 국립현충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개봉 후 황운정 지사의 유해와 함께 홍 장군의 유해도 봉환하려고 했는데요. 여전히 홍 장군이 카자흐스탄 동포사회에서 정신적 구심점을 하고 있고 고려인들은 크지로르다에 홍 장군의 묘역을 조성해서 민족 지도자로 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선뜻 봉환 추진이 어려웠던 겁니다. 네. 이번 달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함께 홍 장군의 유해가 국내에 안장되면 독립군 활동 재조명과 홍 장군의 묘지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홍범도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면 꼭 한번 가서 참배를 해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을 긴급 채용해 선별진료소 근무와 감염병 관련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으로 감염병 대응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도 출산보육 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논산시 보건소도 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단 업무는 일반 진료 및 예방접종, 보건증 등 재증면 발급 등입니다. 태안해경도 오늘부터 시행 예정인 동력 수상 레저 조종면허 PC 시험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창업지원사업 모집기간을 연장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창업 도약 패키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청소년 비주쿨의 접수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비 창업과 조기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는 평가 일정도 연기되며 평가 방식도 대면 발표 평가에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종시가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 거부 없이 호출 결제하고 카시트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택시인 세종형 플랫폼 택시를 오늘부터 시범 운행합니다. 마카롱 택시 앱에서 세종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신속 배차되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도 기존 전화콜을 통해 호출이 가능합니다. 대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9일까지 수중 정화와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도내에 설치 운영 중인 법인 단체와 개인, 도내에 본부나 지부를 둔 비영립 인간단체 등입니다. 논산시가 오늘부터 6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은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논산시는 또 오늘부터 6일까지 상반기 시민 제안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사업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자격을 갖춘 학습자로 이루어진 팀 단위로 가능하며 논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부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27일까지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미취업 여성이면 부여 세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제안서를 작성해 홍성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기획감사 담당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 상담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논산 10도, 홍성 8도, 천안과 아산 7도 등 6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오후 모두 나쁨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연일 악화되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정치와 사회 이슈를 덮은 가운데 어제는 101주년 3.1절이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난관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관순상위원회가 올해의 유관순상 수상자로 대전시 효칭찬지도사교육원 손정자 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올해의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된 대전시 효칭찬지도사교육원 손정자 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손정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먼저 수상자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가 101주년 3.1절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연일 악화되면서 올해는 3.1운동의 정신이나 의미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못한 채 지나간 아쉬움이 있는데 네. 먼저 올해 3.1절의 의미 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지 101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네. 꽃다운 어린 나이 18살에 조국의 독립을 외치면서 숨진 유관순 역사의 정신을 네.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울러서 코로나19에 네. 유관순 열사의 그 정신으로 예. 우리가 모두 극복해 나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나라의 독립을 함께 외쳤던 이 3.1 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3.1 운동은 전 국민이 방방곡곡에서 권리한 독립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그 절실했던 마음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마음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 정신, 그러니까 타인을 네. 위한 정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네. 마음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젠 제19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 이게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저보다 사회적으로 네.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상자로 선정이 된 것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네. 아마도 그동안 40여 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목 내지는 동량이 될 수 있도록 네.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왔던 것, 그리고 사회활동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효과 칭찬 운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겸손하신 말씀이시군요. 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 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또는 여성 단체에게 주는 상인데 이 유관순상의 의미 이번에 수상자로 결정되시기 전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네. 그런 내용이 결국은 지금 질문하신 말씀에 대한 답과 흡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평생 40여 년을 네. 교육 생활에 이바지하면서 터득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특히 현대의 효와 칭찬하기 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상에 대한 큰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 손 원장님 스스로가 올해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40여 년 활동을 교직 생활에서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각종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학교 생활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은 인성이 착한 아이들로 자라서 네.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들까.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려면 안 되고 네. 요즘에 유행되는 미스터 트롯처럼 1인 1세계 교육을 시켜서 네. 저희들이 이 마음 먹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학생으로 기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교장으로서의 하고자 하는 일에 선생님들의 동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것, 이게 네. 상당히 보람있고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학부모들도 같이 어울려서 교사, 학부모, 사회인, 학생 이런 세 분야, 네 분야인들이 모두 그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선생님들의 하고자 하는 일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하고 싶은 의욕 네.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학생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시킨 일들이 저는 상당히 학생들이 대견하고 선생님들의 동참이 대견하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데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원장님께서 40여 년간 학생들을 위한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그 일을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농촌과 농촌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죠? 네. 그 대답은 제가 자신이 없는 것이, 예. 그 60년대 그때는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농 가족이 많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그 시골에 남아있는 노인 부모님들께 그 농업을 잘 함으로 해서 네. 그게 농업 농사 일이죠. 잘 해서 부한 농민, 부농이 예.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대전에서의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이, 학생들도 도외지 아이들이고 네. 선생님들도 다 도외지 아이들이고 네. 학교만 농업기술 학교였기 때문에 묘목 같은 거를 사다가 이렇게 운동장 한쪽에다가 심어보고 길러보고 이렇게 했지만 네.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농촌에 대한 그런 꿈은 사실상 접어두게 되고, 네. 네. 그 이외에 이제 인문학교로 저희 아버지께서 설립을 하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 뜻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네. 학부모들과 같이 펼쳐보았죠. 네. 그래서 학교 생활했다라고 하는 문제만 어디서든지 나오면 저는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래요. 예. 왜냐? 너무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그리고 잘 해왔기 때문에 그거 다 선생님들의 덕분이고 학부모님들의 덕분이지만은 하여튼 저는 학교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설렙니다. 네. 특히 이 안중근 장학회 이사장으로서 그 중국 조선족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그 중국 동포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80년대에 대전에서 그 카운슬러 협회 회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에 주목할 만한 교수님이 전에 한남대학교 김형태 총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카운슬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때 20분이 다달이 모여서 상담학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제가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왔을 때 네. 논문 지도 교수님이 김형태 총무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늘 대화를 나누던 끝에 우리 아이들을 대전시 한국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세계 시민으로서 원장님 저기 시간이 다 돼가서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안중근 장학회 이사장으로 네. 활동을 하고 우리 그 조선족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글짓기도 해보고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도 주고 또 하얼빈 시에 있는 조선족 제일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까지 11기로 220여 명이 그 조선족과 합류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의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된 대전시 효칭찬지도사교육원 손정자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중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확진자 급증하는데 인력 장비 태부족 이란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천안에서는 당장 병상 확보가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확산세 잡힐까 충청권 이번 주 고비, 충청투데이는 충청권 코로나19 추가 확산 이번 주 최대 고비 관측 이런 타이틀의 기사들을 각각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